이번 영상은 성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므로 시청 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검진 시 의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 이후 특정 활동을 중단하면 신체 기능 저하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남성들 사이의 농담거리나 추측이 아니라 임상 생리학적 사실에 근거한 정보입니다. 규칙적인 활동이 중단되면 성건강뿐만 아니라 신경기능, 심혈관 건강, 수면질, 면역체계, 심리적 안정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로 활동 중인 김지현입니다. 남성 건강 전문가로서 중년 남성의 신체 변화, 특히 성기능과 호르몬 변화, 활력 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연구 결과 중년 남성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건강 위험 중 하나는 바로 성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를 놓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특정 활동을 젊은 시절의 일시적 행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조절, 전립선 건강, 혈류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만약 이러한 활동을 중단했거나 아예 시작하지 않았다면 예상보다 큰 건강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 활동 중단 시 나타나는 신체 변화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관리 인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중년 이후 맑은 정신과 건강한 신체,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심 있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필이라고 입력해주세요. 공감하지 않으신다면 정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특정 활동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주요 결과, 특히 전립선과 비뇨기 계통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 건강 악화 및 비뇨 기능 저하. 개업 초기 많은 환자들이 민감한 건강 문제를 털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중년 이후 성생활을 조용히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후반 남성 한 분은 더 이상 성생활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건강했지만 매일 밤 여러 차례 화장실에 깨야 했고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규칙적인 사정활동, 자위 포함, 은 전립선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정적인 기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으로 액체를 생성하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관리가 소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규칙적인 자극과 배출이 없으면 전립선액이 정체되어 염증과 부종을 유발하고 배뇨 및 성기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빈뇨, 약한 소변줄기, 잔뇨감 등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장기간 전립선 충혈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남성의 약 5에서 10%가 영향을 받습니다. 심한 경우 방광염이나 요관 삽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환자는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간단하고 꾸준한 관리로 초기 대응했다면 수술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사정활동은 전립선을 청소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문제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 질환 발병률이 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거나 성적 환상에 몰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고 생리적 기능을 활용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 특정 활동을 중단하면 단순히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증과 염증 위험 증가, 기본적인 배뇨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방광 조절 문제로 외출을 두려워하는 환자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또한 밤새 잠을 설치고 불안에 떠는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간단한 자기 자극을 통해 관리하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심리적 부담으로도 이어집니다. 신체 통제력 상실, 화장실 위치와 사전 계획에 대한 불안,
장거리 여행의 두려움, 잦은 야간 배뇨 등은 개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립선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전립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신체를 넘어 뇌 기능, 사고방식, 감정, 기억력까지 바꿀 수 있으며 때로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정 활동 중단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지력 저하 및 정신적 명료도 감소. 70세에 가까운 한 환자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저 같지 않습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고 말하다가도 무슨 말을 하려던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우 예민했는데 이것이 단지 노화 때문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자주 듣습니다. 노화는 분명 인지 변화를 가져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활동 자위 포함 뒤 뇌 기능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 만족감을 느낄 때 뇌는 기억, 주의력, 감정 조절과 관련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의 신경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뇌 기능 개선뿐 아니라 신경 연결 구축과 보호, 뇌 혈류 촉진,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정 활동을 중단하면 장기간 이러한 뇌보호 화학물질이 분비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뇌 기능 저하, 집중력 감소, 정보 처리 능력 저하, 동기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사람 이름을 잊고 다음에는 요일을 혼동하며 결국 자신이 기억력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환자는 치매를 겪는다고 믿고 우울과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뇌는 단지 충분한 자극과 화학적 균형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남성의 경우 성활동 감소로 인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저하될 수 있으며 이 호르몬은 기억력, 결단력, 활력 등과 관련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 건강뿐 아니라 자기 인식과 정신적 명료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사정활동은 중년기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성활동 감소를 인지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 심지어 치매와 연관짓기도 합니다. 이는 특정 활동 중단이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직접 유발한다는 뜻이 아니라 뇌 자극과 호르몬 지원 부족으로 뇌가 취약해지고 기능과 탄력성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지 능력 저하는 삶의 방식, 상호작용, 사고방식, 자기인식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체스에 집중하지 못해 체스클럽을 그만둔 남성, 매일 아침 머리가 텅 빈 느낌이 드는 은퇴 교사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삶과 신체, 자기 자신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고 몸이 원하는 관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신체와 정신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신체를 자극하면 뇌도 함께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둔화, 감정적 불균형, 예상치 못한 감정 변화 등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친밀감을 포기하는 것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 심화 및 감정 마비. 70대 초반 한 환자는 선생님,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없고 그저 덤덤할 뿐입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정상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 둔화, 소외감, 무기력감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적 자극 상실, 특히 자기 만족감 상실과 관련된 생리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멈추면 감정 상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정 활동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감정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내장 시스템입니다. 오르가슴을 느낄 때 뇌는 옥시토신, 엔도르핀 등 자연적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들은 불안, 긴장, 우울감을 완화하는 자연적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감정 해소를 삶에서 제거하면
특히 이미 존재하는 스트레스, 외로움, 슬픔과 결합되어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었거나 특정 활동을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중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점점 조용해지고 움츠러들며 취미와 대화에 대한 흥미를 잃습니다. 수면 패턴과 식욕이 변하고 삶이 점점 단조롭고 칙칙하게 느껴집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탓하거나 이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족한 것은 자신과 신체적으로 연결되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행위입니다. 중년기 우울증은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항상 슬픔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피로, 과민성, 소외감, 동기 부족, 욕망 저하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약물과 치료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신체적 자기 친밀감을 회복하도록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환자가 개선됩니다. 한 남성은 규칙적으로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후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경험이었습니다. 중년기의 특정 활동은 환상, 에로티시즘, 수치심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감정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체를 느끼고 해소하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 연결을 이루면 슬픔, 고립감, 위축, 상호작용 의지 상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 영향 외에도 수면 질 저하, 면역력 저하, 질병 위험 증가 등 신체적 결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진료를 받으러 온 60대 남성 환자는 얼굴이 창백하고 지쳐 보였으며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는 잠은 들 수 있지만 새벽 2시에 깨고 날이 밝기만 기다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그의 친밀한 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돌리며 그건 이미 끝났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스스로 종료되었다고 생각한 부분이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 수 있었습니다. 수면은 복잡한 호르몬 과정이며 깊은 잠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오르가슴입니다. 오르가슴 동안 신체는 옥시토신, 프로락틴, 엔도르핀을 방출하며 이는 신경계를 스트레스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전환하는 완벽한 화학적 조합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불안과 각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감소합니다. 호흡은 느려지고 심박수는 안정되며 근육은 이완됩니다. 깊은 잠이 신체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을 삶에서 완전히 제거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 한 번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중년층이 특정 활동을 중단했을 때 신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은 이전에 의존하던 자연적 도구를 잃고 이러한 공백은 불안정한 잠자리와 뒤척임으로 채워집니다. 사람들은 수면제를 찾거나 피로를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수면 부족의 영향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섭니다. 만성적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며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이고 불안과 우울증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중년층에서는 낙상, 기억 문제, 독립성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던 것이 약물이나 보충제가 아닌 신체 내장된 감정 해소 시스템이라는 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정 활동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불안정한 4시간 수면과 깊고 회복력 있는 7시간 수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30년 전처럼 잠을 잤어요. 그동안 이 해소가 필요했는지 몰랐고 단지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리적 변화를 노화로 오해하며 묵묵히 고통받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근육이 긴장되고 생각이 많다면 마지막으로 완전히 편안하고 해소된 기분을 느낀 때가 언제였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답은 새로운 약물이나 호흡이 아니라 여전히 몸이 기억하는 오래된 리듬을 되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면 상실 외에도 골반 근육 약화, 혈액순환 저하, 면역력 저하, 자존감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반 근육 약화 및 혈액순환 저하. 70대 은퇴 소방관 한 환자는 가벼운 요실금과 장시간 서 있을 때 허리와 엉덩이에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제 몸의 기반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골반 근육 쇠약이었습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 장, 성기를 지지하는 근육 그룹으로 대부분 문제 발생 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누출, 변비, 발기부전, 서 있을 때 불편함 등은 이 근육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을 포함한 특정 활동은 골반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적 흥분과 오르가슴 동안 골반 근육은 리드미컬하게 수축하며 하반신 혈류를 개선하고 내부 지지 시스템을 강화하며 신경과 근육 간 효과적 소통을 유지합니다. 특정 활동을 중단하면 이 근육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조직 탄력성이 감소하며 신경 반응은 약해집니다. 빈뇨, 잔뇨감, 방광 조절 어려움, 운동 시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성기능 저하, 여성의 경우 건조함, 긴장감,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광 조절 문제로 사회 활동을 피하거나 기침 재채기 시 갑작스런 요출로 당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수년간 무시한 혈액순환과 근육 활동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방치하면 낙상, 요실금, 존엄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요실금 패드, 특수 속옷, 화장실 위치를 미리 계획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몸의 기반이 필요한 자극과 지원을 받지 못하면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고통을 겪으며 수치심을 느끼거나 혼란스러워하며 이를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70세, 80세 이상이 되더라도 몸은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약물이나 장비 없이도 안전하고 규칙적인 자극을 통해 신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몸과 다시 연결되면 즐거움을 되찾는 것뿐 아니라 신체적 힘과 활력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혈액을 순환시키고 신경을 깨우며 조직을 생기 있게 유지하는 동시에 몸과 하반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 저하. 60대 남성 환자는 그 계절에 이미 3번이나 감기에 걸리고 가벼운 감염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하루나 이틀이면 회복됐는데 지금은 작은 바이러스에도 몇 주 동안 쓰러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식단, 수면, 약물 등 일반적 요인을 배제한 뒤 그의 삶의 다른 영역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근에 성관계를 가졌습니까? 혼자라도요? 그는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아니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 그쪽은 이미 은퇴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특정 활동을 포함한 성적 행위는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 흥분, 특히 오르가슴 동안 신체는 면역을 강화하는 물질을 다량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 글로불린 A, IgA가 크게 증가하며 이는 호흡기 및 소화기 계통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을 방어하는 중요한 항체입니다. 또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염증을 줄이고 치유를 돕습니다. 이러한 면역 증강 물질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주가 아니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몸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어 중 하나를 잃게 됩니다. 특히 면역 체계가 이미 느려지기 시작한 삶의 단계에서는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친밀한 생활을 중단한 환자들은 더 자주 아프고 회복이 느리며 만성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관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면역 체계는 암 감시, 심혈관 보호, 상처 치유 등 장기적 질병 예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해소는 호르몬 균형 유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라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수면이 방해받고 염증이 증가하며 몸은 이전보다 느리고 약한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잃은 후 거의 5년간 자신을 만져본 적이 없는 70대 여성 환자는 성행위와 면역력의 관계를 듣고
건강을 위해 다시 자신의 몸과 연결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눈빛이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몸이 제게 반대하지 않고 협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몸이 필요한 신호를 받으면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며 번성하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적 자극, 심지어 혼자만의 성적 자극도 강력한 행동으로 몸의 모든 세포를 통해 생명과 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몸에 대한 소유권 상실 및 자존감 저하. 한때 자신감 넘쳤던 남성은 저는 정말 제가 이 몸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몸에 존재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는 삶의 질과 자기인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침묵에서 시작되며 자기 친밀감을 포기하면서 발생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너무 늦었다, 이미 다 컸다 라는 이유로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몸을 만지는 것을 멈추고 깊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신체와 분리가 시작됩니다. 자기 친밀감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몸을 자극할 때 설령 가볍게, 설령 다른 목표 없이 단지 느끼기 위해서라도 신경계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중요하며 몸이 나의 정체성 일부라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 심리적 거리가 생기고 작은 통증을 무시하거나 거울을 보는 것을 피하며 현재의 삶이 소중하지 않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에 대한 가치 감각을 잃는 것입니다. 이 단절은 감정 마비, 노화에 대한 수치심, 신체적 친밀감 퇴화, 자기관리 의지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식사, 옷 입기까지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폐경 후 자신을 만져본 적이 없는 한 여성은 저는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질수록 더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중년층은 즐거움뿐 아니라 정체성, 존재감, 살아있음의 감각을 잃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친밀감을 통해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은 20대처럼 활발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몸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삶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몸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느낄 수 있으며 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시 몸과 연결되면 노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젊음과 상관없이 가치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 가장 치료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결론, 친밀감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세요. 수년간 중년 환자들을 돌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눈에 보이는 의료 문제뿐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는 보이지 않는 손실이었습니다. 검사나 스캔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손실은 한때 자신감 넘쳤던 남성이 거울을 피하거나 한때 기쁨으로 빛났던 여성이 수년간 자신의 몸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이를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성적인 자기 친밀감을 포기하면 조용히 여러 신체적 정신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립선과 비뇨기계 건강 저하, 정신 흐림, 우울증, 수면 문제, 혈액순환 저하, 면역력 약화가 대표적입니다. 자신과 몸의 연결을 끊으면 감각도 침식되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며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여전히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몸의 일부를 잊었거나 무시했다면 다시 연결하고 몸이 여전히 듣고 있으며 능력 있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초대받으세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며 무엇보다도 행동을 시작하세요. 다시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하는 순간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공감하신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의견을 남기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